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원 시간이 됐고요. 일단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는 성캄브리아 시대랑 고생대 때 어떤 환경과 어떤 생물이 살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이제 스토로마톨라이트라는 남세균의 화석이랑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해가지고 다세포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초기, 중기, 후기에 나타나는 생물들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초기에 이제 삼엽충과 필석이 나타났고 중기에는 갑주어가 나타났으며 후기에는 푸줄리나가 나타났습니다. 푸줄리나는 방추충하고 같은 의미로 이제 같은 이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생물을 지칭하는 이름이 방추충도 있고 푸줄리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생대 안에는 이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6개의 기가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이 번성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중생대의 환경과 생물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교과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생대 때는 트라이아기스기를 지나서 쥐라기에 이르면 판게아가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됐었죠. 좀 멀리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모이면서 얕은 바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났었고 그때 대멸종이 일어났으며 그때 만들어진 판게아가 중생대 때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판게아가 하나의 초대륙이었는데 하나의 초대륙이었지만 또 이게 대륙들로 나눠져서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대륙들 간의 사이에 있던 이 판이 서로 발산하는 모양을 지니고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이런 발산 경계에서 해저가 확장되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교과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판게아가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해저 확장으로 막대한 양의 마그마가 분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했고요. 화산 활동의 결과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마그마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예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지구가 이불을 덮은 것처럼, 이불 안은 되게 따뜻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되게 두껍게 기층을 이루면 이불 덮은 것 마냥 약간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지구가 되게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산화탄소라는 온실 기체 때문에. 그래서 중생대 때는 매우 따뜻하고 다소 건조한 기후가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중생대가 온난하고 수변한 환경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잘못 말한 걸로 치고 중생대 때는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이었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중생대는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생물들이 살았느냐 보니까 육상에서는 생물들이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면서 변화를 했는데요. 동물 중에서는 파충류가 건조한 중생대 환경에 빨리 적응을 했어요. 파충류는 이제 변온동물로서 그런 온도에 대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룡, 익룡, 장경룡 등의 거대한 파충류가 중생대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동물이고요. 또한 바다에는 암모나이트와 같은 두종류라는 거는 약간 오징어 같은 애들을 두종류라고 부르거든요. 아무튼 오징어 같은 생물들, 그게 암모나이트도 두종류에 속해요. 아무튼 그런 두종류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생대 때 번성한 식물이 있는데요.
고생대 때 양치식물이 번성했고 걔네들이 이제 급격하게 쇠퇴하고 거시식물이 나타난다고 했죠. 맞아요.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이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식물 중에서는 소나무나 은행류 등의 거시식물이 주를 이루었다. 중생대가 끝날 무렵에는 공룡을 포함한 파충류와 암모나이트를 비롯한 많은 생물종이 멸종을 하게 되는데요. 중생대 말에도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페름기 대멸종이 있었죠. 중생대도 똑같이 이제 중생대가 끝날 때 대멸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과학자들은 운석 충돌을 가장 유력한 멸종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튼 고생대 말 그리고 중생대 말에 대멸종이 일어났다. 그래서 중생대에 살았던 생물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일단 중생대는 시기적으로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까지죠?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5억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 이것도 똑같이 억년으로 쓰고 싶으니까 0.65억 년 전이라고 할게요. 2.5억 년 전부터 0.65억 년 전까지의 시기를 중생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때 중생대 안에는 3개의 기가 있는데요. 가장 중생대 초기를 트라이아스기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쥐라기. 그리고 이 중생대 말은 백악기라고 부릅니다. 백악기. 자. 그리고 중생대 때 표준화석으로 공룡이랑 암모나이트가 있는데요. 중생대 전체에 걸쳐서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나와요.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막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기마다 번성했던 생물들이 좀 달랐죠. 근데 중생대는 좀 뭉뚱그려서 셋 다 공룡이랑 암모나이트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룡 중에서도 특정 동물, 그러니까 특정 공룡들이 번성했던 시기가 다른데 저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진 않고 그냥 지구과학상에서도 어떤 공룡이 어떤 기에 발달했느냐, 번성했느냐는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흥미가 있어서 좀 알아봤었는데 이제 아마 티라노사우루스가 쥐라기 때 공룡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트리케라토스 이런 공룡이 백악기 때 번성했던 공룡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스피노사우루스라던가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등등등. 브라키오사우루스는 트라이아스기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공룡 중에서 특정 공룡들이 살았던 시기가 다르긴 한데 그냥 다 뭉뚱그려서 공룡으로 보고 중생대 전체에 걸쳐서 공룡이 번성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암모나이트가 이런 뭐라 해야지? 달팽이 같이 어떤 껍질에 속에서 막 살고 있는 그런 너무 달팽이처럼 그랬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애거든요. 껍질을 들고 다니면서 껍질 속에서 들어있는 오징어가 껍질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생물인데 이 껍질의 모양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단순하다가 더 쥐라기, 백악기로 지나갈수록 이런 껍질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기는 한데 결국에 다 암모나이트고요. 암모나이트 안에서 고니아타이트 등등등 이름이 여러 개 있긴 한데 그것도 어차피 다 암모나이트니까 암모나이트도 세분해서 어떤 기에 더 번성했느냐를 나누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3개의 기 동안 공룡이랑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우는 방법으로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고사마 연필 가푸야지라고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중생대도 있어요. 중생대 버전은 뭐냐면 중공암시장은 띄어쓰기를 빼먹네요. 중공암시장은 거시기해 라는 스토리로 외우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이 말 자체의 의미는 이제 중공이면 이제 중국 쪽 좀 안 좋은 의미로 이제 중공이라고 부르는데, 중공의 암시장이라는 건 양지가 아니라 좀 음지에서 파는 밀매 그런 거, 좀 아무튼 합법적이지 않은 시장 같은 걸 암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약간 중국도 약간 뭐 국제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나쁜 이미지잖아요, 중국이. 그리고 암시장이라는 용어 자체도 나쁜 의미이고, 중공 암시장은 이 둘 다 좀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거시기하다, 중공 암시장 거시기하다, 약간 그런 스토리인데, 여기에서 중생대에 사는 생물들을 하나씩 이름을 따서 쓴 겁니다. 일단 중은 중생대고요, 공은 뭐 공룡이고요, 암은 암모나이트, 그리고 시는 시조새, 그리고 장은 넘어가고 거시기 하다가 이게 겉시 식물 이어가지고 거시기 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중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 겉시 식물. 지금 시조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여기서 말을 해버렸는데, 시조새는 쥐라기 때 출현했던 새의 조상이에요. 새의 조상. 이제 발톱이 있어가지고 완벽히 새라고 부르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시조새가 출현을 한 게 쥐라기 때고, 얘는 새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새의 조상이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시조새보다는 공룡이 더 먼저 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조새는 쥐라기 때 출현한 거고, 공룡이라는 거는 결국에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전체에 번성했던 애니까 출현은 트라이아스기에 출현했다고 보면 되겠고, 엄밀히 따지면 고생대 말에 출현하긴 하는데, 뭐 엄밀히 따지면 공룡은 고생대 말에 출현한다, 거기까지. 네. 이때 번성을 한 거고, 사실 공룡의 출현은 고생대 말이다. 번성한 게 중생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포유류 같은 경우에도 출현은 중생대 말에 합니다. 출현은 중생대 말에. 그리고 번성은 신생대에 하는 거죠. 이렇게 쥐라기 시작할 때 공룡이 같이 출현한 게 아니라, 출현 자체는 고생대 말에 공룡이 출현을 하고요. 근데 굉장히 드문드문했겠죠. 번성한 게 아니고 거의 천연기념물처럼 몇몇 개체만 있었을 거고, 중생대에 가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포유류도 마찬가지고요. 중생대 말에 생겨나서 신생대 때 번성했다. 이렇게 중생대를 마치고요. 거기 68페이지, 교과서 68페이지 밑에 중생대 정리한 거 좀 봅시다. 어디가 중요하냐면, 기후에서 중생대는 지구 역사상 가장 따뜻한 시기였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고 해수면도 상승했다. 그 부분. 그리고 운석의 충돌로 거대한 흙먼지가 일어나 햇빛을 찾아내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환경이 확 바뀌었죠. 따뜻하다가 이렇게 춥게. 그래서 멸종이 일어난 겁니다. 운석의 충돌 자체에서 일어나는 충격도 충격인데, 운석 충돌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공룡이 완전히 멸종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 중생대의 생명체를 보면 백악기에는 속시식물도 등장했다라고 하죠. 속시식물도 이제 신생대에 번성한 애인데, 출현 자체는 중생대 말에 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포유류도 그렇고 혹식식물도 그렇고 신생대 때 번성했던 애들은 중생대 말에 생겨났다. 또 공룡이랑 거스식물도 고생대 말에 생겨나가지고 중생대 때 번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신생대를 정리하면 이제 그 역사상 생물들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신생대까지 할게요. 자, 신생대의 환경과 생물 교과서 봅니다. 신생대는 공룡이 멸종한 약 6,500만 년 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생대의 생물계는 현재와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니까요. 신생대가, 그러니까 대라는 건 생물의 그런 변화, 생물계의 변화를 통해서 대를 구분하는데 신생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신생대 때 처음에 출현했던 애가 현재까지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니까 현재랑 매우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이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신생대 때는 속시식물이 번성해가지고 새로운 식량 자원을 얻게 된 동물들은 다양하게 진화를 했습니다. 식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식량들이 나오니까 새로운 동물들이 나오게 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매머드나 말과 같은 포유류가 많이 살면서 포유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다. 조류도 크게 번성했습니다. 조류도. 그 외에 대형 유공충인 화폐석이 크게 번성을 하기도 했고요. 화폐석은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생대 후기에는 인류의 조상이 처음으로 출현을 했고요. 신생대에도 대륙의 분류와 이동은 계속되었는데 아프리카 대륙과 인도 대륙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이랑 히말라야 산맥, 그 에베레스트 산 있는 곳 있죠? 거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인데 그게 옛날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옛날이라고 하면 옛날인데 아무튼 신생대 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고생대, 중생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왜 만들어졌냐면 인도 대륙이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충돌하면서 알프스 산맥이 만들어진 거고, 또한 대서양과 인도양이 확장을 했고요. 이 대서양이 확장되는 거는 그 자기 북극 두 갈래로 나왔던 제가 냈던 문제 있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연결했을 때 대륙의 이동 경로 해가지고 대서양이 점점 확장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신생대 때 대서양과 인도양이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이 좁아지면서 이것도 얘기했었는데 판해 경계 부분에서 판해 경계 부분 배울 때 제가 태평양은 좁아진다는 의견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교과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과서에 나온 답에는 태평양이 넓어진다고 써 있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좁아진다는 게 훨씬 과학자들이 많은 내용,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교과서도 그때 답은 넓어진다더니 여기에는 좁아진다고 또 써있네요. 아무튼 태평양이 좁아지면서 해양과 육지의 형태가 현재와 점점 유사해졌다. 그리고 신생대 초기에 지구는 기온이 매우 높았으나 차츰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갔고요. 제4기에는 큰 빙하기가 4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신생대 때 빙하기랑 간빙기가 되게 많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큰 빙하기가 4번이나 찾아왔다라는 얘기고, 신생대를 좀 정리를 해보죠. 기말고사는 좀 어렵게 낼 생각이에요. 등급을 어떻게든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수행평가는 좀 변별력이 없었던 것 같고 기말고사 때 변별을 크게 내려고 합니다. 중간고사는 너무 쉬웠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고 과연 이걸 풀 수 있을까 싶은 문제들을 한 5개 정도를 내야겠죠. 그러면 100점은 나오기 힘들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가르친 걸 내진 않습니다. 가르친 거를 어렵게 낼 거니까
한번 아무튼 기말고사는 기대하시고요. 그래도 머리가 좋으면 배운 걸로 다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문제는 안 냅니다. 아무튼 신생대 시기를 정리를 하면 6,5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시기고요. 신생대 때는 뭐 제가 외우라고는 안 했지만 그냥 써볼게요. 팔레오기, 네오기, 그리고 제4기 순으로 이렇게 기가 3개가 있고요. 그때 번성했던 생물이라기보다는 표준화석으로 쓰이고 있는 생물은 팔레오기, 네오기 때 이제 화폐석이 살았었고요. 그리고 제4기 때는 매머드가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멸종을 하긴 했지만 매머드는 확실히 멸종했는데 화폐석이 멸종했었나? 멸종했을 겁니다. 아마 유공충은 있는데 화폐석은 멸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찾아보고 다시 알려줄게요. 아무튼 유공충은 아직 살아있는 생물인데, 그러니까 화폐석이 유공충 중에서도 엄청 큰 애를 말하는데 화폐석은 멸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머드는 확실히 멸종을 했고, 아무튼 신생대에는 중요한 게 화폐석이랑 매머드고요. 그리고 포유류가 번성을 했고, 그 속시식물이 번성한 시대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생대를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신화 속의 매라고 해가지고, 이건 그냥 읽어도 알 수 있겠죠. 신화 속에 나오는 매다라는 스토리고, 자, 신생대, 화폐석, 속시식물, 그리고 매머드예요. 매머드. 일단 번성한 순서 자체가 화폐석 그리고 이후에 매머드니까 이 글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알고 있으면 화폐석 다음에 매머드가 번성했다는 거, 순서도 앞에 나오는 글자가 화고 뒤에 나오는 글자가 매니까 화폐석과 매머드의 순서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거고요. 속시식물 같은 거는 이제 번성 순서라기보다는 신생대 때 번성했던 식물의 종류니까 속시식물, 이 속자가 속시식물을 뜻하는 거구나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생대 때 그 69페이지 밑에 있는 신생대를 나타낸 뭐라 해야 되죠? 이 그림을 보면 거기서 중요한 점은 산맥의 형성. 알프스랑 히말라야 산맥이 이때 신생대 때 생성이 됩니다. 고생대, 중생대 아니고 신생대 때. 그리고 대륙 분포는 현재랑 비슷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런 시대니까 대륙 분포는 현재랑 비슷하다. 그리고 포유류의 시대였습니다. 포유류의 시대. 포유류의 등장 자체는 중생대 말이고요. 그래서 중생대에 처음 등장했던 포유류는 공룡과 같은 거대한 파충류가 멸종하고 나서 속시식물 등 새로운 식량이 풍부해지면서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매머드 같은 거대한 포유류도 있었고요. 아무튼 포유류는 출현한 것 자체는 중생대 말이고 번성한 게 신생대다. 또 인류의 출현이 신생대 말에 일어났죠. 최초의 인류는 화석을 통해 신생대 마지막 즈음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에 신생대가 더 길어져 가지고 더 몇 억 년 지속된다면 인류는 신생대 말에 나타난 게 아니라 신생대 중기에 나타난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현재는 우리가 신생대의 말기에 출현한 그런 상황이니까 신생대 말이라고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몇 억 년 후에 교과서가 나온다면 신생대 중기 또는 신생대 초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뭔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거기 교과서 문장의 제4기에는 큰 빙하기가 4번이나 찾아왔다. 그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그 말인즉슨 빙하기랑 간빙기가 왔다 갔다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성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때 번성했던 생물들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결국엔 표준화석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또 문제 풀 때도 유용해요. 고생대 때는 삼엽충, 필서, 그 갑주어, 푸줄리나는 방추충이랑 같은 말인 거고, 중생대 때는 공룡, 암모나이트, 시도새, 그리고 신생대 때는 화폐석, 매머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각각 시대 때 번성했던 식물은 양치식물, 그리고 겉시식물, 그리고 속식물입니다. 결국에 제가 말했던 그 고사마 연필가프야지랑 중공암시장은 거시기, 그리고 신화 속의 매, 요 세 문장만 알고 있으면 각 시대에 어떤 표준화석이 살았고 어떤 식물들이 번성했는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72페이지에 그 대단원 마무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되게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대단원 문제 제가 풀어주진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뒤에 교과서 뒤에 정답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답도 맞춰 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대기와 해양의 변화, 유체 파트로 갑니다. 유체 파트. 슬슬 여러분들이 어려워질 거고요. 여기서는 기말고사 때 좀 그런 변별하기가 그래도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1등급이 안 나온다면 그건 좀 끔찍하긴 한데 어떻게든 내볼게요. 그 등급을. 진도 빨리빨리 나가서 낼 수 있는 문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